안녕하십니까 우리 백캠 꾸러기 여러분들. 내신기출 적중률 분석 백캠의 기적의 신도고등학교를 맡게 된 베이스캠 수학 강사 조진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동안은 우리 이제 신도고등학교 시험이 좀 어떻게 출제되었고 어떤 문항들이 좀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주요 문항을 같이 한번 해석을 해설을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말고사를 준비할 건지, 더 나아가서 지금 현 중3 친구들이 내년에 이제 신도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을 때 이제 베이직 캠프와 준비하게 되면은 어떤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건지에 관련된 얘기들 한번 나눠보고 마무리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시험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구성되는지 같이 얘기를 나눠볼 건데, 시험 범위는 당시부터 3차, 4차,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에서 연립 방정식을 좀 제외한 좀 중간 정도까지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조금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적정하게 출제가 되었다. 많다라고 하면 좀 어디까지 나가냐? 이제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방정식 끝까지가 좀 나가거나 이제 부등식을 좀 건드는 상황인데, 신도고등학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 아마 3차, 4차에서 끊거나 아니면 조금은 적다라고 한다면 2차 하면서 끊을 거다. 그래서 내년은 이런 상황이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항 같은 경우 객관식이 18문항, 그리고 주관식이 4문항, 그래서 점수 같은 경우 75점, 25점, 100점 좀 맞춰준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시험 문제 좀 풀어본 현 1학년 친구들은 이렇게 느꼈을 거야. 이거 신도고등학교 맞아? 라는 조금 문항들이 좀 출제되었는데, 어떤 식이냐면은, 자, 이게 난이도별로, 단원별로 해가지고 난이도별로 해가지고 문항을 좀 나눠본 건데, 하 관련된 문항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신도고등학교 특성상 우리 친구들 좀 들어봐서 알고 있겠지만 거의 교과서 복사 붙여넣기 한 문항들도 많고 숫자만 조금 바꿔주는 문항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게 거의 하와 관련된 문항들인데, 보시면 비율로 보시면 아시겠죠? 대다수 문항들이 중난이도, 그리고 이제 상난이도. 요 상상은 뭐야? 상상의 상상을 더해서가 아니라 이제 난이도, 그러니까 킬러 문항, 상난이도 중에서도 이제 킬러 문항들에 관련된 문항들이, 킬러 문항들이란 거죠. 여기 말이 꼬냐? 미안해. 그래서 노래 불러 당황해서 그래요. 킬러 문항들도 없거나 아니면 이제 한 문제 출제될까 말까 한 상황이었는데, 여기 거의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갔다. 선생님 그러면 어떡해요? 라고 한 상황들은 이제 조금 더 뒤에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 그래서 어떤 문항들이 좀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같이 한번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뿅! 자, 그러면 신도고등학교 주요 문항 해설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12번 문항 같은 경우에서 우리 NG에 썼던 문항이랑 좀 결이 같은데, 일단 저 2차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좀 물어보고 있으니 근각계수 관계를 한번 좀 찾아보고 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요, 알파 베타도 마이너스 1이요 라고 조금 될 거란 얘기지. 자, 그리고 나서 요 상황을 좀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베타로 보기보다는 F 알파라고 하는 것은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로 요 식을 변형해서 보는 게 낫지 않냐. 요 놈도 F 베타라고 하는 놈을 알파로 보지 말고 마이너스 베타로 보는 게 낫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알파와 알파, 베타와 베타, 즉 저 식을 fx는 마이너스 x 식을 좀 변형해서 fx 플러스 1 플러스 x는 0이라고 봤을 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근이 누구?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 그놈을 토대로 우리가 식을 구성해 본다면 fx 플러스 1 플러스 x는 x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놈과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놈 꼭 인수분해가 되어야 된다고. 그리고 옆에는 누군가가 더 곱해져 있을 거란 얘기지. 맞아요? 그러면 이제 fx라고 하는 놈은 누구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이 얘기는 또 누구니? 너는 이 놈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알파 베타가 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고, 그리고 곱하기 누군가를 잘 몰라서 그냥 qx라고 쓰고 뒤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넘겨서 쓸 수 있지 않냐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포인트는 뭐야? fx를 2차식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요런 꼬라지가 지금 딱 식이 맞는 거 맞니? 그러면 저 rx라고 하는 놈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볼 수가 있겠다는 얘기지. 그럼 저기다가 알파 분해를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알파 분의 1 마이너스 베타 분의 1 빼기 2가 되는 거니, 저거 통문에서 연산 좀 하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마이너스 2니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3이야 라고 이렇게 연산하고 마무리를 지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조금 변형해서 식을 구성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항이었고, 자 그리고 16번 이 16번 문항은 조금 쉽지가 않은데 이것도 NG에 있었던 문항을 좀 변형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데, 저 P라는 점에서 저 이차함수다 뭐 하는 거야? 접하는 직선을 조금 찾으란 얘기지. 그럼 그림을 살짝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림을 또 그려보게 되면은 너 뭐 요렇게 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나? 오케이? 그때 문제에서는 뭐예요? 요 점의 y좌표랑 요 점의 y좌표를 좀 구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저 y좌표를 어떻게 찾을까라고 하는 거니 결국 교점에 관련된 얘기 아니야. 교점에 관련된 얘기는 이차함수라고 한 놈과 마이너스 2x 이차함수라고 한 놈과 직선이 같다라고 줄 건데, 우리는 저 직선의 식을 알 수가 있다고. 어떻게? 무조건 어딜 지나야 돼? 1, 마이너스 6을 지나야 되는 거니 x-1-6을 식을 써본다면 x에다 1을 넣으면 y가 마이너스 6을 꼭 지나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뭐야? 기울기는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뭐 mx-m-6이라고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 2를 싹 다 곱해놓으면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mx 플러스 2m 플러스 12는 0이라고 계산이 될 거고, 저 마이너스 2로 좀 묶어준다면은 m 플러스 2의 x 플러스 2m 플러스 12는 0이라고 될 거고, 지금 포인트는 뭐야? 접한다고 되어 있잖아. 접한다고 되어 있으니 판별식을 써보면은 m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그놈을 계산하게 되면 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8이 되는데 접하는 거니까 0이란 얘기지. 그럼 이거 풀게 되면 이제 m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온다? m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4가 나오고, 아니지, 마이너스 4가 나오고 m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2가 또 이렇게 나오게 된다. 오케이? 자, 그 뜻은 뭐냐면은 요 파란 색깔의 직선의 기울기가 2란 얘기고, 요 빨간 색깔의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란 얘기가 되겠네.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야? 접점의 y좌표의 합을 구하라고 하고 있으니, 접점의 y좌표를 찾으려고 뭐 하는 거야? m은 2를 대입을 해보게 된다면,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하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0이 되는 거니, x라고 하는 숫자가 4가 접점의 x좌표다 라고 보겠다는 얘기고. 오케이? 자, 그리고 마이너스 4라고 하는 놈을 여기다 넣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플러스 4는 0이 되는데, x라고 하는 놈이 2가 되겠다는 얘기지. 왜 플러스인데 플러스? x는 마이너스 2구나. 계산이 좀 틀렸네요. 자, 그때 여기에 x좌표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2란 얘기였죠.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 y좌표라고. 저 y좌표를 또 어떻게 하는 거야? 2분의 1에다가 x에다가 4를 때려 넣고 요렇게가 되니까 0이란 y좌표, 여기에 y좌표는 0이란 얘기죠. 그림이 조금 잘못 그려놨다는 얘기네. 자, 그리고 빨간 색깔의 y좌표는 또 어떻게 찾는 거야? 2분의 1에다가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너는 6이 되겠다는 얘기네. 6. 그리고 저 두 개를 뭐해? 더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6이야 라고 이렇게 계산하고 마무리를 짓겠다 라는 거. 됐나요? 그래서 16번도 우리 친구는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놓고 나서 판별식을 써서 거기에서 m값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얘기였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서술형 2번. 서술형 2번도 조금 까탈스럽고 조금 신도가 냈던 문제 결과 좀 많이 다르고 살짝 어려운데, 차근차근 한번 가보면 다항식 fx를 다항식 gx로 나머지가, 자 그럼 식을 한번 써보게 되면은 fx라고 하는 놈을 gx로 나누면 너는 뭐 gx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gx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건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는 gx고 여기는 이거보다 차수가 아래여야 돼. 예를 들어서 gx가 3차식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3차면은 여기도 3차가 돼버려. 다운되어야 되는 거니까 2차 이하가 돼야 되는데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 gx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g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겨먹었어? x제곱으로 생겨먹어야, 오케이? 요러한 2차 식의 형태로 나와 있어야 네가 ax 플러스 b가 되고 차수가 다운되는 상황이 맞아 떨어진다고. 그럼 다시 한번 식을 좀 쓰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다가 누구? ax 플러스 b를 곱해 놓으면은 ax 플러스 b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 또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ax 플러스 b라고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뽑아내면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플러스 1이야 라고 생각해 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콜? 자, 그러면 여기서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요렇게 곱해가지고 ax 세제곱이 네가 x 세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a라고 하는 것이 1이 되면은 되겠다 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풀면은 이제 또 감점이 당하는 상황인데, 왜냐면 지금 a란 숫자가 꼭 있는지 없는지 나도 잘 모른다고. 만약에 이 a라고 하는 숫자가 0이 돼버려서 저 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성된다면 b에다가 x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로 된다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저 b의 x제곱이라고 하는 놈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최고차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b라는 숫자 1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요 파란 색깔 상황이라고 한다면 fx는 어떻게 생겨 먹었을 거야?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요 2가 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밑에 있는 조건이 뭐가 되는 거야? 나누면 나머지가 3이라는 얘기는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은 3이 딱 등장하는 거니까 얘도 말 된다고. 오케이? 파란 색깔 상황도 말이 되는 거니, 파란 색깔 상황에서 f2라고 하는 것은 6이야 라고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다라는 상황이고, 오케이? 자, 빨간색 상황을 한번 해결을 해 본다면, 너는 x 플러스 b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 플러스 1인데, 저 녹색깔 상황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때려넣으면은 b 마이너스 1이라고 한 놈과 b 플러스 1이라고 한 놈을 계산하니까 3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b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4가 되는 거니까 b라고 하는 것은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거나 한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f2를 구하라는 얘기 아닌가? 그럼 f에다가 2를 넣고 계산한다면은 2 플러스 b에다가 너는 4, 7 플러스 b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맞아? 근데 f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b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말이 안 되겠네. b는 2여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b에다 2를 넣고 계산하면은 4 곱하기 9가 되는 거니까 36이라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네. 그래서 파란 색깔 파트에서 f2가 얼마? 6이라고 한 상황을 우리한테 뽑아낼 수 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빨간 색깔 상황에서 36이라고 하는 것을 뽑아냈었어야지만 감점 없이 100% 다 맞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3번. 서술형 3번에서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요 얘기를 토대로 해서 식을 구성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건데,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놈이 네가 저기 검은 색깔로 하자 빨간 색깔, 이 빨간 색깔 상으로 식을 쓴다면은 x에다 a를 넣으면 마이너스 5, b를 넣어도 마이너스 5, c에다가 넣어도 마이너스 5가 나오려면은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c 마이너스 5라고 식을 쓸 수가 있고, 우리가 곱셈 공식을 외우는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전개식을 조금 해본다면은 요러한 식으로 ac 플러스 bc의 x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5로 전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요놈과 요놈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숫자는 지금부터 4요. 요 숫자랑 요 숫자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ab 플러스 ac 플러스 bc라는 숫자는 3이요. 그리고 요 숫자랑 요 숫자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abc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요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다고. 그럼 지금부터 뭐 하는 거야?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저 파란 색깔 해가지고 10이야 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었고, 그 다음에 2번 저거 통분점에서 계산하게 되면 ABC라고 하는 게 AB 더하기 AC 더하기 BC가 되는 상황이니, 그러면 이제 분모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분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 3이 되는 거니까 계산하게 되면 그냥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연산하고 마무리가 되었네. 자, 저기서 중요한 것은 뭐? 요 빨간 색깔 파트를 식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던 거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 서술형 4번이 꽤 조금 어려운데, 요것도 우리가 엔제에서 이게 요거 비슷한 결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다고, 그래서 좀 복습을 철저히 해놨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 예상이 되는데, 자, 2차 함수가 지금 저기에 최소값을 GT래. 뭔 개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 개소리도 하나인지도 모르겠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니 뭐 할 거야? 그래프를 그릴 거야. 왜? 최대값과 최소값의 관계라는 것은 뭐? 그래프를 그려놓고 가장 높은 좌표, 가장 낮은 좌표를 물어보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되고, 2차 함수 그렸으면 센스로 축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때 우리는 저 그래프를 풀러보는 게 아니라 어디만 보란 얘기야? t에서부터 t 플러스, 즉 한 칸의 그래프를 보란 얘기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t라고 한다면 여기가 대충 찍어 t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그때 최소값이라고 하니까 가장 작은 y좌표 여기를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네. 인정? 콜? 자, 근데 포인트는 여기까지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저 t라고 하는 게 움직이고 있다고. 자, 요렇게 해서 요 한 칸짜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좀 봐야 되는데, 그때 이 그래프가 요렇게 해서 조금씩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면 최소값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 맞아? 오케이? 그때 최소값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자꾸 작지 않냐 이 말이지. 오케이?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가 아니라 언제까지? 저 t라고 t 플러스 1이라고 한 상황이 언제까지야? 1까지 됐을 때가 오른쪽에 있는 y좌표가 작지 않냐라는 말이지. 인정? 콜? 자, 그러면 자, 그림을 다시 한번 조금 이쁘장하게 표현을 해서,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1보다 작을 때까지 저 gt라고 하는 것은 누가 된다? f의 t 플러스의 오른쪽의 y좌표가 작다 라고 하는 거지. 맞아요? 콜? 자, 그러면 t가 0이 된다는 얘기네. 여기가 t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 한 칸 상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었던 얘기가 네가 조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쓱 이동을 해.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거니까 그때 최소값은 여기가 제일 작지 않니? 인정? 근데 어디까지? 잠깐만 딱딱 요렇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요만큼이 이동을 하는데, 어디까지 이동했을 때, 자, t라고 하는 놈이 0까지 이동했을 때, 그때 여기까지가 최소값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그때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거 맞아요? 콜? 그러면은 저 t라고 하는 숫자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는 얘기는 여기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그때까지 최소값은 여기가 가 최소값이지, 어디? GT라고 하는 것은 F1이 된다. 어디까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T가 어디까지? 1이 됐을 때까지. 그리고 1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y좌표 더 작지 않냐 라는 얘기가 되겠지. t가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GT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될 거야? FT가 되는 상황으로 보겠다 라는 거네. 오케이? 그러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FT 플러스 1이니까 t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t 플러스 1이니
t 플러스 1이 공통이니까 뽑아주고 나면은 t 마이너스 1이요 라고 되겠고, 리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될 거야? 리을은 0이 되겠죠. t는 0보다 작을 때 리을. 그냥 내가 gt를 구성하겠다. 자, gt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될 거야. t제곱 마이너스 1일 거고, 어디? t라고 하는 놈이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저기는 니은번은 뭐가 될 거야? f1이 될 거니까 1을 넣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t라고 하는 놈이 1 사이까지. 그리고 나서는 뭐야? ft가 될 거야. ft는 t제곱 마이너스 2t가 될 거야. t가 어디서부터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겠다는 거네.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해본다면 그 다음 상황은 뭐야? gt라고 하는 놈이 t 플러스 1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자 구하여라. 그럼 이제 요 상황에서 t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t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t 플러스 1과 같다라고 한다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 되는 거니 t라고 하는 것은 2가 되거나 t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 되는데, 죄송하지만 너는 말이 안 되죠. t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말이 되지. 미안. 마이너스니까 네가 말이 되지가 않죠. 그러면은 t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은 0이라는 y좌표가 나오고, 자, 요 상황에서는 0에서부터 t라고 하는 상황 1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t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t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될 거야?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는 건데 범위에 맞지가 않죠. 그래서 너는 말이 안 되고 탈락이고, 자, 요거를 풀게 되면은 t라고 하는 놈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t제곱 마이너스 2t라고 하는 놈이 t 플러스 1과 같으니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은 0인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네? 근해 공식을 좀 쓰게 되면은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플러스 4가 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다 라고 하는 거잖아. 자,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 되는데, 문제선 찾으라고 하는 게 뭐니? 그때 t라고 하는 1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t라고 하는 것은 누구? 2분의 3 플러스 루트 13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네. 맞아요? 근데 좌표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x좌표가 2분의 3 플러스 루트 13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한 게 y좌표가 되겠죠. 2분의 5 플러스 루트 13이야 라고 해서 답은 요렇게 해서 파란 색깔 하나, 요렇게 해서 보라 색깔 하나, 두 가지가 나왔다 이 얘기지. 그래서 문제가 조금 살짝 어려웠는데, 이제 그 범위를 이동시켜 가면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상황들을 우리 친구들 조금 더 연습을 했었으면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러면 주요 문항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그 뒤에 이제 신도 분석을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해설 강의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제 문항을 좀 봤을 때 진짜 너무 어려워서 못 풀겠어요 라고 하는 문항들은 거의 없었죠. 좀 단계가 많았고 그 단계에 들어가는 지식도 좀 복합적으로 있었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 번씩 자꾸 적용해 보려고 하는 도전 정신까지 있었다면은 아마 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조금씩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좀 총평을 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제 1학기 기말고사 어떻게 준비하고 현 중3 친구들은 어떻게 내년을 좀 대비해야 되는지 말씀 나눠보고 마무리 지을 건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교과서는 꼼꼼히 해야 돼요. 그리고 교과서는 꼼꼼히 한다고 된다? 아니다. 이제는 복사부 쳐넣기 문제들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뭐 단편적인 예로 본다면 우리 친구 나머지 정리에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 이런 문제야 우리 친구들 나머지 정리에서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본다면은 우리 친구들 대답을 잘 못한다고. 그리고 가장 큰 예로는 또 뭐냐면은, 얘들아 서로 다른 두 식인데 판별식이 왜 0보다 커야 돼? 이거 일시정지 아니야. 니들이 실제로 이런다고 내가 물어보면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그런 가능성들을 많이 깔아놔야 고난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올라가는 게 이제 신도의 흐름이고, 대다수 학교 흐름이 솔직히 그랬어요. 신도만 좀 늦어진 거지. 지금부터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뭐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연습 시간이 있어야지. 맞죠? 그리고 질 높은 문제도 같이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뭐냐? 이제 백캠의 자랑인 엔제죠. 이제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베이스캠 수학 선생님 열심히 고민해서 만드신 책인데,
이제 요 문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NG에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한번 해봤죠. 그림도 있고 숫자만 조금 다른 상황이죠. 오케이? 그래서 싱크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 문항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더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어디서 나왔어? 고난도 문항에서 같이 한번 나왔어. 그건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근해라든가 근각에서 관계를 했을 때 조금 내용이 달라지는 문항들은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었고, 그리고 나머지 정리에 관련되어 있는 문항 중에서 입력과 출력이 조금 달라지는 상황을 조금 이렇게 연습을 해 보았었다고. 오케이? 여기 요 문제의 출처는 올림포스에 있었던 문항과 조금 변형을 해서 낸 거고, 이제 우리는 그런 문항도 변형했던 것도 같이 한번 연습을 해 보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교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래프까지는 좀 공간이 없어서 좀 자르긴 했지만, 요 문항도 아까 맨 앞에 있었던 요 문항과 결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교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X좌표의 합을 물어본 거고, 요 문제 같은 경우는 Y좌표, 요게 조금 더 계산이 조금 더 들어갔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장들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봤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총평을 다시 한번 내려본다면은 1학기 기말고사는 이 중간고사와 같은 결의 문제들이 나올 것 같고요. 단순하게 문제를 많이 풀어보기보다는 한 문제를 풀더라도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그리고 현 중3 친구들도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그러한 흐름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시거나 아니면 좀 질문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 베이스 캠프 저 또는 다른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시면은 우리 친구들 잘 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짧지만 긴 시간 동안 요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신도고등학교 내신 기출 분석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베이스 캠프의 조진원이었습니다.